코로나 전에 이랬던 내가 코로나 이후에 이러고 있네요. 나는 막장이다. 자,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반도체 숙노, 반도체 노가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과연 이게 진짜 사람들이 말하듯이 돈이 되는지, 그리고 숙소는 정말 바퀴벌레들만 지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반도체 숙노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삼성 반도체, 파주의 LG 반도체, 이천의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반도체 공장들, 거기 관련된 노가다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숙노란 간단히 말해서 숙식 제공, 그래서 숙소와 식사가 제공되기 때문에 과연 돈이 들어갈 돈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단 숙소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 숙소 관련된 영상인데요. 보시면 화장실 있고, 현관문, 그리고 신발장이 있고요. 보이시죠? 네, 깨끗합니다. 새 건물. 네, 깨끗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레기장 같은 숙소를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혼자 2주 동안 지냈었습니다. 네, 혼자 2주 동안 지냈었고요. 지금은 넷이서 쓰고 있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 지금 깨끗하진 않고요. 사실 남자도 넷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혼자 깔끔히인 저 혼자 쓸 때와는 조금 사뭇 다른 분위기고, 집기들도 제가 많이 사놔가지고 일반 가정집 비슷하게 집기들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작은 방이고요. 에어컨도 있고,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숙소니까 이제 먹을 거에 대해서 또 얘기 좀 해봐야 되겠죠. 저는 삼성물산의 평택의 고덕에 있는 삼성물산 기준으로 말씀드릴 건데, 포세카라고 있습니다. 포세카. 뜻은 잘 모르겠고, 거기 독점이죠. 독가죠. 아주 악덕 매점과 식당을 다 독차지하고 있는 독점 업체에서 이게 5,500원씩 받아먹고 파는 밥입니다. 보시면 깜짝 놀라죠. 포세카 분위기는 과연 어떤가? 식당인데요. 바글바글하죠, 사람들. 저 맛없는 걸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 데서 어쩔 수 없이 5,500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먹을 수도 있고, 식사 제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포세카 카드라고 있습니다. 카드를 수령받아서 식대를 별도 안 내고 드시는 분들도 대다수, 과반수 이상은 그렇게 드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카드를 수령하시는 분들은 보통 돈이 남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밥을 잘 못 먹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그 남는 돈으로 그날 사용을 안 하면 그냥 적립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집니다. 다음날 새로 갱신되기 때문에. 그럼 손해잖아요. 그래서 매점이라는 곳에 가서 똑같이, 사장은 똑같죠. 포세카 사장이랑 똑같은 악덕업주가 있는 매점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바글바글 저녁에 장을 봅니다. 대중 소위 말해 편의점이 좀 비싼 편이잖아요. 일반 편의점보다 더 비싼 가격에 매점에서 이렇게 나머지 금액을 소진하고 오시고요. 장을 봤습니다. 한 10,000원어치
대략 10,000원어치 장을 봤는데 보시면 몇 개 없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이 정도 장을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퇴근은 이런 버스가 있어요. 버스, 통근버스. 통근버스도 아무데나 전부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물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유명한 서정리역, 송탄역과 지제역 사이의 서정리역에서 주차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광동제약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버스. 그거는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자세한 거는 좀 지도를 보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을 하면서 그럼 초보자도 일을 할 수 있냐, 나이 먹어도 일을 할 수 있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혈압, 어디나 혈압을 좀 보는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좀 나와도 그냥 병원 가서 15,000원 내고, 병원이 떼돈 벌겠죠? 15,000원 내고 거기서 혈압을 다시 재서 소견서 받아서 제출하면 일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 쓰던 하이바, 하이바를 쓰고요. 거기에다가 안경, 저 같은 경우에 안경을 끼기 때문에 안경 위에 고글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안전 때문에 고글. 그럼 안경 위에 이렇게 고글을 낍니다. 고글을 끼고 거기에 마스크까지 귀에다 걸고, 그럼 귀에 부담이 어마어마하겠죠. 저러고선 하루에 최소 8시간에서 10시간, 많게는 12시간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안경에 고글에 마스크까지 귀에 걸고, 저 안전모라고 하는데 저 하이바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저러고 있으면 오전이 끝나고 이제 점심때가 지나버리면 귀가 엄청 아픕니다. 일이 어렵고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귀가 아파서 일을 못합니다. 항상 오후에는 조퇴하고 싶은 고통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한 2주 동안은 거의 하루 종일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일이 어렵고 고난도 테크닉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고요. 하루 종일 서 있기 때문에 뒤꿈치, 그리고 안전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딱딱한 안전화 신기 때문에 뒤꿈치가 2주 동안 진짜 너무 아픕니다. 뼛속까지 애리게 아파요. 그래서 저는 파스도 붙이고 파스도 바르고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항생제 약도 타고 주사도 맞고 별짓을 다 했는데 2주 동안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깔창을 개인적으로, 제가 본 깔창 중에는 가장 비싼 스프링이 달린 10,000원이 넘는 깔창을 사가지고 신고 다녔는데 2주 정도 되니까 양말에 자꾸 빵꾸가 나는 거예요. 발바닥에. 그래서 도대체 뭔가 해서 깔창을 설마 싶어서 깔창을 봤더니만 저렇게 스프링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딱 2달 가더라고요. 2달 만에 스프링이 다 튀어나와서 버렸습니다. 쓸 일도 없고 이제 버렸고요. 2주 동안은 발 뒤꿈치가 너무 아프고, 그리고 3주차 되면은 이상하게 괜찮아지더라고요. 괜찮아지는데 그때부터는 슬슬 이제 허리가 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허리가 좀 아파오기 시작하고 물집이 생기더라고요. 발에 물집이 생기면서 좀 저렇게 발에 빵꾸도 나고, 물집 터트리면 빵꾸도 나고, 그래서 발에 테이핑도 하고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가서 드레싱도 하고 오고, 의무실 같은 데 있습니다. 의무실 같은 데 가서 드레싱도 하고 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3주차가 지나고 4주차 되면은 몸은 적응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귀가 아픈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가 아픈 게 문제잖아요. 귀가 아픈 게 문제인데, 귀가 아픈 거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자,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고리. 마스크 끈 고리라고 보면은 사람들이, 저는 몰랐는데 마스크 살 때 저런 게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있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가지고 그거를 버리는 분들이 계신데, 마스크 오래 쓰셔야 되시는 분들은 저렇게 마스크 고리를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보이시죠? 귀가 하나도 안 아프겠죠? 귀에 닿질 않으니까. 저렇게 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안경 끼시는 분들은 안경 위에 곡을 차고 그럼 귀가 엄청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도스를 넣는 고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도스를 넣게 나오는 안경 고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000원 정도예요. 그걸 구매해서 거기 도스 넣으면 한 30,0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총 40,000원 정도 되겠죠. 이렇게 도스는 고글을 끼시고 마스크 고리를 하시고 그리고 안전모를 쓰면 정말 귀신같이 귀가 아픈 불편함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발이 2주 정도 돼서 2, 3주 정도 돼서 발이 적응이 되고 저렇게 귀에 부담이 안 가시면 여러분들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처음에 숙소 쓸 때는 뭐 그렇게 후리하게 행복하게 쓰실 수도 있지만 나중 가면 이렇게 이 가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주무실 수도 있고요. 코 고는 건 기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귀마개를 꼭 하고 자야 되실 수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 가격, 보세카 가격 말도 안 되는 저기 5,500원짜리를 보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누가 봐도 한 3,000원, 3,500원이면 그냥 싼 맛에 먹겠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저기 보이시죠? 보세카, 지옥의 보세카. 지금은 제가 보세카 음식을 먹을 일이 없어서 어떻게 먹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배고파서 진짜 살려고 어쩔 수 없이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게 버스 타는 곳의 전경이고요. 이때는 조금 한가한 타이밍이라서 사람이 없는데 원래 바글바글하게 줄 서 있습니다. 이렇게 구간별로 서 있고 이렇게 노선표도 나와 있고요. 보시면 되고 일단 간단하게 처음에 애로사항들 그리고 과연 숙식 노가다라고 하는데 숙소 생활은 어떻고 밥은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다뤄봤고요. 초보자들의 그 애로사항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발 아픈 거 그리고 귀 아픈 거 요새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하죠. 그런 게 애로사항이었고 그거 외에는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사실 일적으로 고난이도 테크닉이 필요하다거나 나이 먹거나 초보자는 못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룰 테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숙식이 해결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단시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금액을 빨리 모아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왔다 갔다 해야 되냐 대중교통이나 여러가지 지도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고덕, 평택, 삼성 반도체 관련된 지도고요. 이렇게 봐서는 감이 전혀 안 잡히시죠?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간단히 어떤 식으로 출퇴근을 하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그림을 그리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회색으로 된 이 부분이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아셨죠? 이 부분이 삼성전자고요. 아까 말씀드린 서정역이 여기 있고요. 차로는 한 5분 거리, 차 막히면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버스를 타고 여기서 이쪽으로 출근을 하시게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정역에 가까우신 분들은 서정역까지만 가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디로 출근하느냐? 지금 이제 삼성 울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쪽에 소위 말해 P1이라고 하는 평택 1기라고 하는 그럼 공장이 완성돼서 반도체 공장이 완성돼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GCS라고 해서 우리가 전자 직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직발 쪽에 출근하는 곳이 있고, 여기가 P2라고 해서 실제로는 우리는 울산 직원들은 보통 이쪽으로 출근을 합니다. 버스를 타고 노선을 따라서 버스를 타고 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쪽으로 도착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 아까 보여드린 주차장 있죠? 네, 거기 신규 게이트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바로 들어가시면 현장으로 출퇴근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이쪽에 있습니다. 현재 이쪽에서 차를 대고 걸어가면 지도상은 이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기본 한 20분 20분은 걸어 가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퇴근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러면 P2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P2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이게 P2예요. P2 진짜로 사각형으로 생겼어요. 사각형으로 생겼고 이쪽이 우리가 말한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 우리가 말한 버스 정류장 신규 게이트고요. 위로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조나 위치는 어떻게 찾느냐? 그러면 여기가 여기 게이트가 하나 있겠죠? 네, 게이트가 있고요. 여기는 쪽에는 화물이나 사람이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호이스트라고 해서 그 공사장에 보면 이제 엘리베이터 비슷한 철골로 된 엘리베이터 비슷한 거 있습니다. 네, 요거 보시면 네, 요런 거 호이스트라고 하고요. 모 영화에서는 유해진 씨께서 여기서 떨어져서 돌아가셨는데 그럴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게이트가 여기 몇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몇 군데 있어서 이쪽으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물건 같은 거 양중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시면 양중 모집이라는 거 있습니다. 물건 같은 거 여기서 자재 반입이죠. 반입 반출 받고 내보내고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조는 여기가 보통 기둥에 번호들이 있는데 자기 위치를 알려면 몇 번으로 오세요. A 몇 열로 오세요. D 50 몇 열로 오세요.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그럼 몇 층 몇 열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둥에 보통 써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번호로 따지면 여기 1번입니다. 1번. 1번이고 쭉 갈수록 길어지겠죠. 여기가 55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안내를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그냥 뭐 A36열로 오세요, 1층 A36열로 오세요, 그럼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보통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일로 와서 쭉 여기가 A부터 I 뭐 이런 식으로 뭐 A, B, C, D, A, B, C, D, E, F, G, H, H 이런 식으로 쭉 앞에부터 A열 그리고 왼쪽부터 1번 그래서 중간에는 예를 들자면 뭐 A 36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다니시면 됩니다. 요 중간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길을 잘 못 찾아서 헤매시는데 몇 층에 몇 열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 만약에 뭐 C32에 있다 그러면 I 1번으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되지? 방향 감각만 잘 잡으시면 돼요. 기둥을 가면서 왼쪽으로 소위 말해 이쪽으로 갈수록 번호가 줄어들고 이쪽으로 갈수록 번호가 늘어나고 요 입구 쪽 우리가 처음 들어왔던 입구 쪽으로 갈수록 알파벳 A열로 되고 뒤로 갈수록 뭐 A, B, C, D, F, G 이런 식으로 멀어진다는 거. 요 기준만 알고 현장 들어가셔도 누가 처음에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이런 것만 알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길 잃어버리지 않고 잘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자 물산은 화장실 1층 밖에 있고 외곽에 있고 4층 4층에 있거든요. 4층 I 43열이었나 그런 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뭐 실제로는 4.5층 막 이렇긴 한데 화장실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몇 층 몇 열로 가면 돼요? 그러면 요거를 토대로 해서 방향 감각을 잘 잡으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여기 신규 게이트인데 이 앞에는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게 있어요. 외곽이죠. 건물 외곽. 여기는 이제 그 카드를 찍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 안쪽이고 여기는 소위 말해 이제 사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사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밖은 그냥 외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곽. 그냥 자동 완성 때문에 자꾸 이상하게 되네요. 자, 외곽으로 보시면 되는 여기 컨테이너들이 있어요. 여기에 실제 이제 사무실, 여기 원청 포함, 나중에 또 말씀드렸더니 여기 원청, 뭐 1차 벤더, 2차 벤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력 투입을 시키는데 포함 여기 사무실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쪽에 이 사무실 가는 쪽쯤에 2번 게이트라고 게이트가 또 있습니다. 2번 게이트. 여기는 신규 게이트죠. 2번 게이트 쪽으로 나와서 여기 포세카라는 곳이 있고 그 공포의 포세카가 있고 사무실들이 막 있어요. 나중에 뭐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데서 쉬십니다. 이런 데서 쉴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쓰레기 같은 음식 먹으면서 이나마도 자리가 없어서 그 뜨거운데 길바닥에서 주무시는데 아무튼 근데 지금 그림상으로는 가까운 것 같지만 여기 신규 게이트에서 여기 55번 1층 A열 55번까지 가까워요. 근데 실제로 2번 게이트까지 나오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소한 10분 이상 15분 이 사이에 또 엄청 뭐 그런 쉴 수 있는 몽골 텐트라고 해서 의자들이 있고 뭐 흡연 현장도 있고 해서 굉장히 동선이 긴데 그림상 이렇게 짧게 나온 거고요. 위치는 요 정도만 대충 알고 가셔도 여러분들이 처음 적응하시는데 이게 여기서 말한 이 위치가 여기구나 적응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시리라 판단됩니다. 잠깐 또 쉬는 시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면 점심시간 2시간 줍니다. 2시간 점심시간 2시간 주는데 뭐 그 포세카에서 빨리 밥 먹고 나면은 1시간 정도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럼 쉴 데가 너무 모자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쉬시느냐 이렇게 쉽니다. 이렇게 이날은 또 사람이 좀 많이 없는 토요일이라 주말이라 그런데 사람 많을 때 이나마도 자리가 없어요. 저 길바닥에 누워 계신 거 보시죠. 이 뜨거운데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또 다르겠지만 반도체 숙농하시는 남편분들 두고 계신 분들은
남편분들한테 좀 잘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먹여 살리려고 저러고 있습니다. 자, 아셨죠? 네. 간단하게 반도체 순로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뭐 돈을 얼마 버네, 뭐 무슨 기공이 어떻고 조공이 어떻고 뭐 그런 거밖에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갔었는데, 이런 간단한 정보만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리라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시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계시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좀 지루함, 그리고 다리 아프고 가만히 오래 서 있고 이런 것만 한 2주 말씀드렸다시피 2주 정도 잘 버텨내시면 일하시는 데는 당장 크게 지장이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빌겠습니다. 화이팅!